자, 오늘은 포토샵에 있는 패스 패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스 패널은 펜 툴을 사용할 때 함께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패스 패널에서는 패스를 저장하고 수정하고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패스를 이용해서 선택 영역을 잡을 수 있고요. 또는 색을 채운다든지 테두리를 준다든지 또는 마스크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주요한 기능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패스 패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패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펜 툴을 선택을 하고 상단 옵션에서 패스로 작업을 하시면은 좋겠죠. 자, 패스로 이렇게 찍어 나가면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자, 패스 패널에 이렇게 작업 패스라는 패스가 생성이 됩니다. 자, 작업 패스라는 이런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 작업 패스는 더블 클릭해서 꼭 저장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저장을 하지 않는 상태라고 하면은 작업 패스 상태 그대로 두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자, 패스를 살짝 풀고요. 다른 작업을 해버리면은 지금처럼 날아가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 작업을 할 때는 작업 패스를 꼭 더블 클릭해서 세이브 패스 처리를 해 두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새로운 작업을 한다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패스는 꼭 세이브 패스, 저장을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고요. 자, 패스 패널에는 기능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자, 요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스 패널 보시면은 이쪽에 선 3개, 4개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를 풀다운 메뉴라고 하고요. 눌렀을 때, 자, 요런 형태로 모양이 나오는데,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자, 새 패스라고 있죠? 자, 요거는 요 기능을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입니다. 비어있는 패스를 먼저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펜툴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새 패스를 만들어서 한다는 거는 세이브 패스가 돼 있는 패스에다가 작업한다는 뜻입니다. 자, 세이브 패스가 됐다고 해서 추가적인 작업을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열어놓고 작업을 하면은 날릴 일이 없겠죠. 자, 두 번째, 패스를 복제하는 기능, 패스를 삭제하는 기능들도 들어있죠. 자, 여기까지는 기본 값이고요. 그 다음에 자, 작업 패스 만들기라는 것도 있고요. 그닥 사용이 되진 않을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 형태가 될 건데요. 자, 선택 영역 만들기라는 기능이 있죠. 자, 선택 영역 만들기라는 요 기능은 실제로 패스 패널에 있는 요 점선 아이콘 있죠. 자, 요거랑 같은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앞에서 제가 펜툴의 패스를 설명드릴 때 컨트롤 키 누르고 요 썸네일을 클릭하시면은 자, 선택 영역을 잡아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메뉴나 또는 하단에 있는 아이콘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요. 자, 메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다운 메뉴에 있는 선택 영역 만들기라는 기능을 누르게 되면은 요렇게 옵션 창을 띄워줍니다. 옵션 창에 보시면은 패더 반경이라고 있죠. 경계선을 기점으로 부드럽게 번지도록 처리하는 값입니다. 자, 그리고 안티엘리어스를 적용한다. 자, 우리가 보통 선택을 할 때 곡선이나 사선은 계단 형태가 나오죠. 그거를 사이사이에다가 투명도가 들어있는 색상을 선택해서 매끄럽게 처리하는 것을 안티엘리어스라고 합니다. 자, 새로운 선택 영역을 잡겠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선택 영역을 만들 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자, 풀다운 메뉴에 있는 선택 영역 만들기를 통하면은 초기 설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패더 반경 설정 거의 하지 않죠. 깔끔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안티엘리어스 체크되어 있으면 되고요. 새 선택 영역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확인. 그러면 이렇게 선택 영역을 잡아주죠. 자, 설정이 한번 된 거를 확인을 하시면은 그 이후부터는 하단에 있는 요 아이콘, 세 번째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은 조금 전에 설정했던 값으로 선택 영역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만큼 복사를 해서 새 창에다가 이렇게 붙일 수 있겠죠. 조금 더 깔끔하게 따야 됩니다. 자, 요런 형태로 사용이 가능한 게
패스 패널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다른 용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패스 패널에 보시면은 패스 7 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패스 7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경에 있는 색깔, 전경색 요거 얘기하죠. 그거를 혼합 모드랑 불투명도를 설정하고 패더가 필요한다든지 하면은 지정해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요렇게 패스만큼 색을 채워주는 기능입니다. 어디에다가? 레이어에다가. 별도의 레이어가 없으면은 현재 선택된 레이어에다가 채워주는 거고요. 별도의 레이어가 있으면은 그 레이어에다가 채워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풀다운 메뉴를 통해서 나오는 메뉴들은 전부 다 옵션 창이 뜹니다. 그런데 패스 패널의 하단에 있는 아이콘은 누르면은 바로 적용이 되죠. 이유는 이쪽 메뉴에 들어있는 기능들은 옵션을 제공을 하고요. 거기서 지정한 값으로 하단 아이콘을 통해서 바로 설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채우는 기능. 자, 스트로크 한번 더 볼게요. 자, 패스 획이라는 게 있고요. 자, 패스 획에 가시면은 연필로 채우겠다라고 돼 있죠. 자, 우리가 보통 브러쉬를 통해서 많이 채우고요. 압력 시뮬레이션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이제 필압이라고 얘기하죠. 볼펜이나 이런 것들을 꾹 눌러서 썼을 때 진하게 나온다든지 굵게 나온다든지 하는 경우 있죠. 이제 붓펜 같은 것들을 가지고 쓸 때 그런 거를 보실 수 있는데, 그런 값을 쓰겠다라는 뜻이에요. 자동으로. 제가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으로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브러쉬와 압력 시뮬레이션을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은 요렇게 기본적인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되돌렸습니다. 자, 왼쪽에 브러쉬 툴 먼저 선택을 하고요. 자, 브러쉬에 기본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값 있죠? 요거를 제가 크기를 한 30까지 줬습니다. 자, 브러쉬 크기는 30, 경도는 100, 그리고 선명한 브러쉬로 동그라미 상태로 선택을 했고요. 자, 지금 제 마우스에 있는 요 동그라미 정도가 이 선의 경계를 따라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 정경색인 빨간색을 기점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제가 아까 뭐라고 줬냐 하면요. 자, 브러쉬를 쓰겠다. 그러면 브러쉬에 적용되어 있는 값, 그리고 압력 시뮬레이션, 아까 얘기했던 필압 확인하면은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죄송해요. 브러쉬에 보시면은 브러쉬 종류가 비슷한 것들 있죠. 두 번째 브러쉬를 선택하셔야 압력 브러쉬가 들어가요. 다시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있는 선명한 애로 선택을 하고요. 다시 패스 획에서 압력 시뮬레이션 확인. 그러면 요렇게 들어가죠. 자,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자동으로 굵기나 이런 것들이 지정이 되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을 지정을 할 수는 없고요. 자, 요렇게라도 압력 시뮬레이션을 사용을 하고 싶다면은 사용을 해보시라고 하는 거고요. 방금 사용하셨던 그 옵션을 그대로 쓰겠다라고 하면은 하단에 있는 두 번째 아이콘을 이용을 해서 선을 따라가게끔 할 수 있습니다. 옵션을 바꾸고 싶다면은 풀다운 메뉴에 있는 메뉴를 찾으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사용이 가능한 게 면을 채우는 것과 선을 채우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세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택 영역을 잡을 때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네 번째는 뭔가요? 자, 네 번째는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보시면은 가족 사진이 있는데요. 제가 이 가족 사진을 패스로 뭔가 활용이 필요해요. 근데 펜툴로 따기는 좀 귀찮고 그랬을 때 개체 선택 도구라고 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죠. 자, 그거를 이용해서 피사체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눈으로 봤을 때 개체로 인식되는 요 사람 있는 부분만큼만 현재 선택 영역을 잡아주죠. 자, 요 선택 영역이 있는 상태에서 패스 패널에 보시면요. 요 아이콘이 활성화됩니다. 자, 요 아이콘은 뭐냐 하면은 선택 영역을 패스로 바꾸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자, 선택 영역이 있는 상태에서 요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은 작업 패스가 자동 생성이 되고요.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패스로 저장이 가능하다는 거. 그러면 패스처럼 사용이 가능해요. 언제든지 선택 영역으로 잡을 수 있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선택을 했을 때는 조금 더 깔끔하게 잡혀 있는데 이거를 패스로 바꾸면서 이런 선들이 들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매끄럽게 내가 선택한 만큼을 패스로 만들어주기는 조금 힘들고요. 그래도 혹시라도 가볍게라도 이렇게 사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요 기능은 뭐냐? 자, 요 기능은 레이어 마스크를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배경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배경 레이어를 하나 복사를 해볼게요. 자, 배경 레이어가 있는 상태에서 레이어 마스크를 처리하면은 자, 패스만큼 자, 요거를 레이어 마스크 처리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렇게. 자, 패스에서 레이어 마스크를 처리하는 경우는 사실은 잘 없고요. 그래서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뒤에 있는 플러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패스를 만들어 놓고 편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패스 패널 자체는 사실은 이렇게 뭐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 주된 방식에서 쓰시는 거는 요거죠. 우리가 패스를 선택을 하시고 요렇게 사용을 하는 게 주된 방식이죠. 선택 영역을 만드는 기능. 자, 그리고 하단에 있는 요 아이콘을 쓰는 기능.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썸네일을 클릭하는 기능. 결론은 뭐냐? 패스를 선택 영역 잡을 때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게 패스 패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되고 패스 패널 통해서 선택 영역 잡을 수 있다라는 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택 영역 잡으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세이브 패스 처리는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 기억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패스 패널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